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리노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0원에 20%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한 두 번 정도 나누어 샀어요.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네.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민프로 선생님한테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이게 보유량이 20%인데 이렇게 급락이면은 진짜 고민 많이 되시죠. 아이고, 이게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보유 의견으로 결국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좀 어쩔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여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오늘 리노공업이랑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떨어진 이유가 이제 스타게이트 요게 이제 진척이 없다. 너네 그렇게 뭐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랑 그렇게 막 무슨 화려한 잔치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너네 딴 거 있어? 없잖아. 요런 사실이 조금 미국에서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1년 중에 7, 8월 달이 시장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멱살 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잘 안 나와요. 7, 8월 달이. 그래서 지금 빠른 순환매 막 하루하루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떠들고 있는 이슈가 막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회복을 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의 조정을 조금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리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48,700원 부근. 이 부근이에요. 여기 이게 파란 시청자님 TV 보고 계시죠? 네, 여기 이 매물대를 지금 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61편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자리가 44,000원 부근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소리인데 여기까지 20%를 들고 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혹시 이평선 보실 줄 아세요? 네, 볼 줄은 알아요. 네, 그러면은 61평을 조금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61평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홀딩. 이 상태 그대로 홀딩이고요. 만약에 61평까지 깬다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추매를 하더라도 조금 분할 매도를 하고 홀딩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반이라도 일단 매도해놓고. 왜냐면 이게 61평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4만 원까지도 또 내려갈 수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시장에서 관심도가 지금 반도체에서 조금 이제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조정인데 문제는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까라는 게 이제 8월 안에 글쎄요 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평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AI가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엔 회복을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분할 매도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대차, 동양철강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TCC 스틸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960번에 40%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한참 전에 들어가서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요. 네, 네, 계속 물타기 하셨어요. 네. 앞으로 철강주들이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저께 좀 수익이 났는데 좀 참았어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딱
월요일쯤에 딱 수익이 났었는데 좀 아쉬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좀 길게 보시면은 이제 긍정적인 게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셨던 이유는 과거에 정말 올라갈 때 탄력성이 정말 좋게 올라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니켈 강판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소재 기업으로 탈바뀜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본다면 투자하기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향 산업이었던 산업을 어떻게 보면 접고 다른게 어떤 다른 성장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갈아타는 부분이 회사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았던 모습이 있었지만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안 좋았잖아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와줬고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평단가를 정말 잘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뭐 2, 3%대만 더 올라가 준다라면 수익권으로 바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냐,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은 거기서 실적이 조금 꺾였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기업들, 양극재 회사들도 실적이 이제는 2분기부터는 1분기에 대비 더욱더 큰 폭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거의 다 바닥으로 논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또한 2차 전지는 이제는 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 제일 기대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ESS 관련해가지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 전망성,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ESS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2차 전지는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ESS 쪽으로 탈피를 한다면 분위기는 반전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말씀해드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비중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만 원부터는 이제는 분할 매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진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거의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설마 2만 원 선은 깨지겠어 했는데 15,000원대까지 왔다가 지금의 가격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평가가 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5%씩 계속적으로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만 원에서 5% 파시고 2만 1,000원에서 5% 파시면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2만 5천 원까지 물량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길게 3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또 조금 낫지 않나.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의 비중을 많이 태우시는 것보다는 워낙 관세 관련해가지고 이슈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2만 5천 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낫고, 단기적 관점으로 보신다고 본다면 2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또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2만 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답하신 점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현대차, 동양철관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9,000원에 10%거든요. 39,000원이요? 네네. 네, 39,000원에 10%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좀 올랐을 때 네, 좀 고민하다가 비중을 못 줄여가지고 네.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실적 네, 발표를 궁금해서. 앞두고 네. 어떤 전략 네. 세워봐야 될지 두 네.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20만 원까지 올라가줬다가 떨어진 거는 약간의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세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폴란드 말고
다른 데 루마니아나 이런 데는 언제 나와? 약간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나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나토 방위비 인상이 현대로템한테는 제일 긍정적이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평지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차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현대로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대형주도가 하루 만에 거의 8%가 마이너스 8%까지도 찍어주는 모습도 나왔어요. 물론 오늘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그만큼 실적 관련해가지고 주가도 고점이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약간만 저조해도 어느 정도 충격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보고 나서 파시는 것보다는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커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때는 예상치보다 못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목표가까지도 올라주면서 3분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물론 방산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약간 휘둘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평단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15만 원을 터치 안 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방산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정책과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1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실적보다 전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요일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유한양행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1,892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며칠 됐어요. 막 올라갔을 적에 잡은 것 같아요. 네, 며칠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앞으로 매수가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부탁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민푸름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 유한양행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한양행을 올라갈 때 잡으셨으면 단기로 보시고 진입을 하셨겠죠? 네, 그랬어요. 네. 일단 유한양행이 그때 왜 막 올랐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날 뉴스 보면서 네. 잡고 올라갔는데요. 네. 존슨앤존슨한테 기술 네, 이전을 네, 네.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매출이 좀 올라가면서 얘도 이제 같은 이제 마일스톤 수익이 확대가 된다. 요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저는 요거를 일단은 15%니까 일단 수익을 좀 절반은 익절하시고 절반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바이오가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그래서 네. 지금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건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종의 수수료잖아요. 마일스톤 수익이라는 게 일부 미국에서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조금 확대가 된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 금리 인하라는 요 아주 가장 큰 요게 해결이 되면은 바이오 전체 섹터가 이제 같이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15%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면 절반은 일단 익절을 하고 이렇게 좀 하반기에 좀 들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계속 뭐 사임을 하든 뭐 아니면 진짜 사표를 쓰든 뭐 어떻게 되든 쫓겨나든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좀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특정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좋은 이슈들이 있는 거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이슈가 존슨앤존슨이 잘 판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거 치고 요 정도는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거든요. 아. 이게 하루 안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요. 네. 조정은 필수예요. 조정이 안 오면 이거 횡보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조정은 올 수 있는 거고 12만 원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어요. 12만 원까지 오더라도 요거는 상승 추세가 꾸준히 유지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제 좀 올라갈 때 지금 따라잡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딱 지금 14만 원이 딱 그냥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14만 원. 네, 화면 보이시죠? 네네. 여기가 저항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14만 원이 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14만 원을 돌파할 때 익절하세요. 절반은. 그래서 14만 원 뚫는 힘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요 14만 원을 돌파할 때 절반 익절하시고 그때도 추세가 이제 살아있을 테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나머지만 한 5% 정도만 남기고 익절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아, 14만 원 선에서요? 네, 14만 원 넘을 때. 14만 원, 만약에 14만 원을 또 못 넘고 부딪힌다, 저항받는다 그러면 14만 원 부근에서 익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때는 꼭 매도하셔야 돼요, 일부라도. 지금 15%는 계속 들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비중입니다.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하반기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14만 원에서 익절하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L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80원에 44%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이렇게 좀 한 2달 넘은 것 같아요. 2달 정도요. 아,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주면서 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민프론 대표님이요. 네, 민프롬 대표님 바로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면서 진짜 왜 44%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네. 이게 그냥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약간 조금 매도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를 저도 좀 방금 고민을 했어요. 매도 의견을 드릴까, 보유 의견을 드릴까. 비중이 작았으면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매도 의견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보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거 혹시 보셨을까요? 요게 지금 오늘 오른 이유 아시죠? 네. 관세 협상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지금 관세 협상이 코앞이잖아요. 네. 갑자기 우리 자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헷가닥하는 소리를 하면은 다음날 주가는 급락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변수가 뭐냐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비중을 줄이라는 좀 의견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일단 그 관세 협상의 성공률을 일단은 높게 봐요.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관세 협상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 4만 원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없이 여기서 잘 가게 된다면 4만 원 부근에서 좀 그냥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10%만 남기더라도 일단은 익절을 하셔야 돼요. 지금 44%는 너무 높아요. 만약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내일 갑자기 요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거나 어제 뭐 오늘 급등해가지고 내일 뭐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44%면 추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내일 지금 여기 38,000원이 저항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38,000원에서 저항받고 조정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8,000원에서 일단 조금이라도 10%라도 조금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뭐 피치 못할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현금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38,000원 부근에서 조금이라도 익절 꼭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실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38,000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대차, 동양철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를 84,300원에 30%를 2월 달에 샀어요. 2월 달에요. 네. 네, 그래도 오늘 강하게 올라줬는데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망 들어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HD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보면 엄청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빚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HD 현대건설 인프라 코어랑 어떻게 보면 합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병이 나올 때 어떻게 누가 어떤 회사가 더 이득을 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시총이 낮은 쪽에 좀 더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덩치 큰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인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합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엔진이나 안에 변속기나 이런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공유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건설 기계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엔진 공유나 아니면 주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한다고 본다면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큰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합병이 내년 만약에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합병하고 나서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확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은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9만 원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 좋겠다.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가격이 너무 더 커지면은 합병이 또 취소가 되는 부분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물량 관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9만 원을 잡고 비중은 나머지 15% 정도를 정리를 하셨다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만약에 합병하고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신다면 계속적으로 쭉 가져가신다면 중장기적 뭐 내년인가 내후년에는 더욱더 빚을 발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 장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건설기계 판매 수요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건설기계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기 때문에 저는 합병하고도 가져가는데 비중은 조금 더 줄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9만 원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종목에 대한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자동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4,800원요. 20만 4,80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요. 15%요. 네. 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그러게요. 지금 뭐 관세 협상한다 하는데 어디 될지 몰라가지고요. 뭐 더 가져갈까 아니면 수익 실현할까 아주 고민 중이에요. 네, 더 홀딩을 해봐야 될지 수익 실현을 해봐야 될지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성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현대차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는 수익권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관세가 25일 이후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일본 네. 같은 경우는 15%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에서 미국한테 투자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감히 할 수도 없는 금액을 일본에서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늘장 증시가 상승이 나오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관세가 15%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현대차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데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15%인데 우리나라가 뭐 18%, 20%까지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현대기아차한테는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올라갔던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반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제일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15%니까 지금도 수익 구간이니까 5% 정도는 내일장까지도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관세 맞고 괜히 여기서 또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20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 더 매도세나 이런 부분이 좀 공매도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만 원 밑에서부터는 공매도 물량이 확 줄어드는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뭐 삼성전자 5만 원대는 사고 6만 원 이상 때는 팔고 약간 이런 게 현대차 기준으로는 20만 원이란 가격대가 딱 그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가격대가 딱 20만 원에 걸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에서 저 5% 정도를 팔고 나머지 10%는 이번 관세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진짜 어떻게 보면 16% 이렇게 나와도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더 큽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줄이고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5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수익 실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